이런 지금 3차 세계대전과 전쟁이 확전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코인 시장과 연관돼서 두렵잖아요. 주식도 빠지는 거 아니냐, 코인도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얘기만 딱 하나만 드릴게요. 자산 시장은 전 세계 전쟁이 터지건 뭘 터지건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물론 폭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지금 일어난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전 세계가 다 불바다가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초유의 사태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럴 가능성은 전 매우 매우 낮다라고 보고, 어찌됐든 어떤 뭐 중동에서 일어나는 국지전 형태의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쳐도 우리가 2022년에 겪었던, 우리가 태어나서 겪을 수 있었던 뭐 흑사병 이후로 정말 전 세계적인 그 코땡땡 이제 팬믹 그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전 세계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초유의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영화에서 나올 법한 거. 그러니까 폭락을 했죠. 주식과 모든 뭐 코인이 다. 근데 한 달, 두 달 만에 복구하고 바로 원래 사이클대로 복구해서 급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잠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때 코땡 이게 월봉인데 코땡땡 때 이렇게 하고 바로 다음날 다 복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3차 세계대전이 뭐가 나오고 막 언론에서 막 부추기고 공포를 한다라고 해도 원래 사이클은 그냥 겨울이 있으면 다시 봄과 여름이 있는 거고, 겨울이 있으면 봄과 여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터지던 가야 될 길은 가는 거예요.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코땡땡이 터져서 정말 인류의 역대급 사건이 이때 터졌어도 가야 될 길을 간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기회의 순간이었던 거죠. 완전한 기회의 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나랑 도반분들이 전쟁과 연관이 없겠냐. 근데 저는 그냥 단호박으로 저는 별로 크게 연관이 없을 거다. 만약에 설령 정말 확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중동의 여러 국가 참여하고 막 중국, 러시아 참여해요. 막 미국, 뭐 영국 다 참여해. 한국도 당연히 미국 편에 쓰겠죠. 뭐 난리가 나요. 정말 이 정도 사건이 터진다라고 해도 인류가 핵무기로 서로 다 끝장내는 상태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그런 것만 아니면 이 코땡땡처럼 잠깐 한 달에 최고의 기회를 우리한테 보여줄 사건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인류가 당연히 망하지 않는 한 금융 환경은 당연히 앞으로 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설령 그 3차 세계대전이라는 뭔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얼마라도 진짜 좀 빤스라도 팔아서 뭔가 사야 되는 시기인 거죠. 두려워해야 될 때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미리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이클대로 안 흘러갈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야 되는 건 오직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가장 큰, 그리고 오직 한순간 딱 하나는 내 마음이 춤을 출 때, 그러니까 내가 투자로 기분이 탐욕에 젖어들 때, 모든 대중이 다 투자 시장의 환희에 취할 때, 오직 그때만이, 내 기분이 진짜 춤출 때만이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순간이고, 이런 수많은 순간들은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설령 터진다고 해도 최고의 기회의 순간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우리 이제 자동차와 이제 자동차 브랜드 중에 탑 브랜드죠. 페라리가 미국에서 암호화폐 결제 지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 스포츠카 제조사 이탈리아 이제 산이죠. 명마 페라리가 미국 구매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했다. 페라리는 향후 암호화폐 결제를 유지하고 페라리 측은 다수의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 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인터넷뱅크 아오조라 은행이 2024년 7월에 디지털 엔화 발행 예정. 그래서 일본 인터넷 은행 중 하나인 GMO 아오조라 은행이 내년 7월 디지털 엔화를 발행 예정이다. 그래서 DCJPY 이게 심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해가지고 디지털 은행에 엔화를 발행을 한다. 일본이 굉장히 착착착 진행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리플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 은행들이 연합을 해서 리플 지금 망을 사용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라폼 랩스가 시타델 증권이 조직적으로 공격해서 테라를 붕괴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폼 랩스가 작년 5월에 이제 붕괴가 됐잖아요. 이거 붕괴가 됐는데 자기네들이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라를 제물로 바친 거죠. 암호 자산 시장에 붕괴를 시켜야 되는데 금융 이제 큰 형님들이 신흥 크립토 이제 떠오르는 이런 여러 데들을 다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뭐 시그니처 은행 뭐 이런 데들 다 붕괴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대 이제 전통 금융권이 크립토판을 가져간다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걸 가져가기 위한 작업의 첫 번째 그 시작포로 테라를 날린 거라고 보는데 이건 맞다라고 봐요. 맞다라고 보지만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테라폼 랩스와 테라 쪽이 진짜 부패나 문제가 없고 초기부터 지금 드러나 있는 여러 사기 행각과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조직적인 공격을 해도 이 정도까지 붕괴가 됐겠느냐. 역설적으로 조직적 공격이면 데미지는 입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건실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성공을 쌓아 올렸다면 모래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시타델이건 어디가 애초부터 타겟으로 삼을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면 찔러도 안 무너질 거니까 안 찔렀겠죠 애초에. 그러고 다시 만약에 찔렀어요. 그래서 모래성이 아니었으면 어떤 외곽의 성 하나 정도 뭐 데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쌓아 올렸을 텐데 얼마나 단단한 성공이 아니라 모래성이었으면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바닥 끝까지 무너지고 모든 부패가 드러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저는 금융 엘리트들이 작업을 했다라고 보는 건 있지만 진짜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들의 말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미국 국세청의 과세 방식의 과잉 감시 우려 표명.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국 국세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업비트에서 얼마 전에 이제 트위터에서도 본 건데 한 2천만 원 정도 출금하는데도 뭐 자금 출처 소명을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나 봐요.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 그런 게 없어서 이제 빗썸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업비트를 많이 쓰는 편인데 저 역시도 예전에 그런 이제 출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고 제가 좀 어이가 황당해가지고 뭔가를 보내줬더니 그거 이제 바로 풀어줬었는데 앞으로 굉장히 빡빡해질 거다. 이거는 이제 그냥 자명한 사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일부 뭐 코인 가령 뭐 리플 몇만 개는 우리가 이제 그 한 10년은 홀딩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하랑 두번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개인 지갑에 빼두고 그냥 두시면 왜냐면 10년 뒤에 한국 거래소에서 어떤 명목을 들어서 과세를 해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를 생각을 해서 일부 물량을 개인 지갑 빼두는 것도 저는 매우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우파파님이 저 다이아다니까 선생님들가 라방 스탑 하시던데요. 네. 딱 그때 제가 여러 가지가 껴갖고 한 달 쉬었습니다. 자, FTX 설립자가 최측근이 장펑자 트윗 FTX 붕괴의 영향. 그래서 아까 그 테라 쪽에서 이제 전통 금융이 우리를 붕괴시켰다 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 FTX 쪽에서 자오장펑이 자기네 트윗 해가지고 우리가 붕괴됐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오장펑의 말이 굉장히 그 뼈가 있는 말이에요. 자 보면 자신의 트윗이 자오장펑의 한 트윗 때문에 FTX가 무너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펑자오는 건전한 기업은 트윗 하나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래성이니까 무너졌지 발로 차니까 단단한 돌로 쌓았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콘크리트 발라놨던 기업이면
발로 아무리 찬다고 무너지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투매가 일어난 진짜 원인은 자신의 트윗이 아니라 바이낸스의 FTT 보유 물량을 사들이겠다는 앨리슨의 답변이었다. 이게 이제 자오장펑이 바이낸스 FTT 물량을 팔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요새 드러나는 사건을 보면 뽀글이 쌤이 그 미국 이제 우리 SEC 쪽과 미팅을 계속 하면서 그 바이낸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계속했고 그거를 자오장펑이 알았기 때문에 자오장펑이 반격을 해서 FTX가 날아간 거죠. 이제 근데 날아갈 만하니까 날아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무너질 만하니까 어떤 말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뿐이지 타이밍이 그때 우연히 맞았을 뿐이지 단단한 성이었으면 어떤 말과 어떤 타이밍이 와도 무너지지 않죠. 금방 복구를 하죠. 그렇죠?